자료가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 프로그램을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삶이 바뀌는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 몸이, 내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그렇겠지만,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의 삶들이,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3개월 동안 집중해서 제대로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삶이 바뀌는 사람을 살리는 어떤 예를 조금 몇 분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되게 통통했거든요.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그런데, 유스킨을 만나고 TR9T를 만나면서 지금 현재 가장 최고의 모습을 저는 자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어릴 때부터 이제 봐왔던 분들은 분명히 제 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전 반응을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저희 조카 케이스인데 이분이 사실은 얼굴이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기에도 되게 깨끗하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진짜 많은 명연이란 것들을 겪었어요. 자, 3개월 동안 내내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런 케이스를 겪었다면 여러분 진짜 이게 제대로 되는 거 맞나, 좋아지는 거 맞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가족이다 보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는 거에 10% 정도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진짜 왜 가족이니까 사실 제대로 그때 설명을 하지 않고 참아라고 내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본인의 몸 상태가 사실은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염증 반응들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노폐물이 많이 나올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고 나서 이 친구의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어서 임신과 출산이 사실 자유롭지 않았는데, 이후, 세 번의 임신과 출산으로 지금은 세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고, 아이들을 되게 잘 키워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은 뇌출혈이 있어서 수술을 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33LC 프로그램을 만나기 전에 이분은 벌써 사실은 저희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해독을 권유했지만 이분은 사실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1, 2개월 후에 갑자기 뇌출혈이 오게 됐고 이로써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를 또 찾게 되셔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시게 되고 저희 33일시 워킹쇼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리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진짜 이 프로그램이 사람을 살리고 삶을 바꾸게 한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고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된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내가 3개월 동안 어떻게 해나갈까? 여러분들이 아마 카톡방에서 식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를 지금 좀 받고 계실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한꺼번에 정보가 올라오니까 사실은 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이 TR9T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TRM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다르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건데 지금 잠깐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TR9T는 일단 간식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간식을 항상 쉐이크를 드실 때마다 밥처럼 반찬처럼 함께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TR9T 안에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식품들을 컨설턴트가 안내해 드린 대로 시간에 맞춰서 정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속에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물과 간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과 간식을 정확하게 양을 지키고
자주 먹어낼 수 있고 충분히 먹어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조금 프로그램을 설정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람을 7회에서 8회 정도 제가 적어 놓은 대로 꼭 맞추셔서 그 프로그램대로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간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간식을 충분히 잘 드실 수 있게끔, 이제 그 식사량이라는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RME 프로그램에는 자, 우리가 식품을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먹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간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TRME 그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은 간식을 준비를 안 하셔도 되고 혹시 만약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야채나 계란 정도 이제 간식으로 조금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드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은 저녁을 반드시 쉐이크를 지켜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서 물을 이렇게 좀 많이 드세요. 음식을 조금 어때요? 조절해서 드세요. 식품 시간 맞춰서 잘 드세요. 그리고 저희 컨설턴트님들이 아마 매일매일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잠을 일찍 충분히 주무세요. 뭐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저는 몸을 공장에 비유를 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라는 공장에 어떤 원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찌꺼기라는 게 반드시 생기거든요. 이 찌꺼기를 빠르게 빨리 내 몸에서 잘 배출을 해야지 내가 건강합니다. 자, 이 배출 행위를 우리는 해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사람 몸에는 해독 기관이 아주 많습니다. 자, 간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해독 기관이죠. 간이 건강하면 우리 몸의 90% 이상의 해독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독이 아주 잘 돼서 몸이 되게 건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폐는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나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장은 내가 이상한 거 먹으면 설사도 시키고 하면서 해독을 시키죠. 그죠? 자, 그리고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서 노폐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기관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피부에 이렇게 뭐가 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 근데 대부분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올라오면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막 이렇거든요. 자, 근데 이 해독하는 과정 중에 피부에 뭐가 난다면 여러분들 아주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앞에 간, 폐, 장, 신장 이런 몸 안의 장기가 빠르게 해독을 하지만은 이 장기들이 다 해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하고 싶을 때 피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넓은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림프는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내가 진짜 초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을 먹어도 돼요. 약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몸에는 해독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내 몸에 이 해독 기관이 일을 좀 적게 할 수 있게끔 내가 몸 안에 넣어주는 원료를 좀 신경 써주면 어떨까요? 자, 근데 몸이라는 공장에 넣어주는 원료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혹시 이 세 가지 외에 내가 이 몸이라는 공장에 뭔가를 더 넣어준다 이러신 분 계실까요? 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공기는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음식과 물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를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음식을 입으로 탁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를 좀 부숴서 소화를 시켜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근데 그렇게 쉽게 그냥 막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 우리 위는 내가 먹는 음식의 종류가 처음에 뭐가 먹는지에 따라서 위산의 분비량이 다 다릅니다. 자, 한국인들은 주로 밥하고 고기 이런 것들을 먼저 먹게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은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음식이고 야채나 과일은 위산이 적게 분비되는 음식이에요. 자, 근데 한국인들의 식습관 자체가 밥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식사에서 먼저 드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먼저 드시게 되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죠? 자, 근데
위산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 곳에 뒤에 야채나 과일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밥과 고기는 위산이 많이 분비돼야지 잘 부서지기 때문에 걔네들 속도대로 부서질 거예요. 자, 근데 야채나 과일은 조금 있어도 되는데 많은 곳에 들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부서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빨리 소장으로 내려가서 영양소 흡수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위는 먼저 들어온 음식을 먼저 내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야채, 과일의 영양소들은 어때요? 위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체온이 몇 도냐면 36.5도입니다. 한여름의 기온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여름 기온석에 바깥에 음식을 몇 시간 내놓으면 상하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야채, 과일의 영양소들이 그 안에서 그냥 머물게 적체돼 있어서 우리는 말해서 섞게 됩니다. 발효가 되면서 독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덜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해독을 하니까 내가 뭘 먹지 말아야지, 튀긴 거 먹지 말아야지, 뭐 밤늦게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음식 먹는 순서를 조금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늘 식사를 하실 때 야채를 먼저 좀 드세요. 야채를 한 접시든 두 접시든 먼저 집어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단백질 종류를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종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자, 야채를 먼저 먹었으니까 당연히 위산이 적게 분비되겠죠. 그러면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부서져서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위산이 조금 분비되는 곳에 단백질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부서지는 속도가 더 천천히 부서지게 되면서 위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포만감의 시간이 되게 길어집니다. 음식량을 저절로 조절할 수 있는 식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게 혈당을 조절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식사를 하실 때마다 늘 야채를 먼저 먹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면 좋고요. 자, 요즘 현대인들은 과일을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왜? 과일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과일은 공복에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사과 기준으로 반 개 정도. 왜냐? 과일에는 요즘 당이 많습니다. 당은 인공이든 천연이든 염증을 많이 불러일으켜요.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과일은 아주 조금만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맨날 저렇게 식사 때마다 음식 순서를 어떻게 저렇게 맞춰 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들이다 보니까 한식을 주로 많이 드세요. 잡곡밥에 싱거운 나물 반찬을 많이 드시게 되면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저렇게 순서를 지켜서 드시든지 아니면 한식을 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물 먹는 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100이면 물 먹는 거는 거기에 1000%를 곱하기 해도 모자라지 않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인체의 70%가 수분이고 혈액은 90% 가까이가 수분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물이 없다면, 물을 적게 먹는다면 몸의 기능이 어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적정 수분량은 얼마냐면 아까 총괄수석님이 말씀드린 대로 체중 곱하기 30ml 정도 하시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의 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60kg 기준에 1.8리터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루에 커피나 차 이런 거를 좀 드세요. 자, 내가 이런 차라든지 커피를 한 잔 드실 때마다 물 500이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 물에 적정 계상량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해도 대청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집을 청소한다라고 볼 때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청소할 때는 물이 한 통밖에 안 들어요. 자, 근데 대청소할 때는 한 통 갖고 되나요? 되지 않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대청소란 걸 할 때는 추가적인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독할 때도 추가량이 꼭 필요한데 이게 개인에 따라서 500에서 1리터 정도는 더 추가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내 몸에 필요한 적정량의 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도 금방 내가 필요한 양의 물 양만큼 바로 늘리지 못하거든요. 원래 내가 하루에 1리터밖에 안 되는데 2리터, 3리터를 한꺼번에 늘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500ml 정도씩 늘어가는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물만 잘 먹어도 건강이 되게 좋아져요. 자, 그런 물이 바로 음양탕이라는 물이에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자마자 바로 먹는 거. 이거는 내 몸에 순환을 일으켜서 몸을 되게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습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필요로 하는 물을 하루 중에 내가 다 먹어낼 수 있는 방법은
30분 간격으로 100에서 200ml 정도 물을 계속 홀짝홀짝 드시는 겁니다. 자,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물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물을 벌컥벌컥 급하게 많이 한꺼번에 드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화장실만 자주 가세요. 이 물이 홀짝홀짝 드셔야지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천천히 물도 씹어 먹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자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동맥을 통해서 손끝, 발끝, 머리 끝으로 혈액이 흘러갑니다. 되돌아올 때는 정맥을 통해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끝까지 가서 일이란 걸 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생깁니다. 근데 찌꺼기가 만약에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찌꺼기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정맥 옆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림프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림프는 노폐물이 배출되는 통로라고. 자, 동맥은 주로 하는 역할이 영양 공급과 산소 운반이에요. 사람들은 이 혈관 속의 혈액이 물처럼 알아서 흐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는 많은 미네랄이 녹아져 있어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데 이게 비율이 3대 1대 1입니다. 자, 내가 물을 먹어도 만약에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3대 1대 1로 녹아져 있는 물을 먹는다면 바로 혈액 속에 흡수가 돼서 이게 또 혈액순환을 잘 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칼슘을 갖고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칼슘이 내 몸에 100%가 있다면 1%는 혈액 속에 녹아져 있고요. 나머지 99%는 뼈나 치아에 주로 대부분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칼슘을 내가 평소에 먹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칼슘을 어딘가에서 반드시 빼와야 돼요. 자, 근데 몸 안에 칼슘이 어디에 많이 있냐 보니까 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뼈의 걸 막 뺐습니다. 자, 근데 뺐는데 칼슘은 뼈에서도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뼈는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뼈에는 칼슘을 지키는 군사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근데 여자들은 40대 이후가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칼슘을 지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갱년기, 폐경기가 되면은 골다공증, 골소공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칼슘을 충분히 많이 챙겨 먹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정맥은 거꾸로 올라오는 혈관에서 판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심장이 펌프질 할 때마다 판막이 벌어지면서 아래에서 혈액이 솟구쳐 올라와요. 자, 근데 우리가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혈액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요. 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맥류 같은 질환들이 쉽게 옵니다. 자, 근데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란 게 걸립니다. 내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하셔도 자, 근데 당장 몸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근육 관리예요. 혈관을 받쳐주는, 혈관을 지탱해주는 이런 근육들을 잘 관리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도 또 일상생활 하시기에 불편함이 크게 없으시거든요. 그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갈바닉과 웨일스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혈관을 고속도로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고속도로에 차가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차들이 한 줄에 만약 사고가 나게 돼요. 그러면 저 비어있는 갓길로 경찰차, 레카차가 와서 빨리 어때요? 그 사고 차량을 빼버리면 사고 수습이 바로 돼서 고속도로가 원활하게 움직이죠. 자, 이 고속도로를 혈관이라고 생각하면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 갓길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야지 사고 수습을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길 때 갓길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건 도로는 혈관이고 갓길은 림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림프는 정맥 옆에 있어서 어때요? 노폐물 배출 통로라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갓길이 깨끗해야 하듯 사람의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림프가 깨끗해야지 청소를 바로바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갓길은 림프는 뭘로 청소를 하냐? 림프액으로 청소를 합니다. 액은 결국 뭐예요? 물이라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물을 홀짝홀짝 마실 때마다 저 갓길인, 즉 림프가 되어 청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혈관에 있는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갓길, 림프가 왜 중요하냐? 내 몸의 지방 대사의 80%, 면역 기능의 대부분을 림프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려면 저 림프를 청소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청소를 위해서 반드시 어때요? 물을 홀짝홀짝 자주자주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중요성이 되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 효소라는 걸 써서 소화라는 일도 하고 대사라는 일도 합니다. 이 효소는 생명체 활동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즘은 어떠냐면 효소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외부에서 넣어주는 활동들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 효소를 하루에 수백만 개 만들어서 수백만 개 쓰지만 제가 10개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소화에 5개, 대사에 5개 쓰는 게 하루에 내 몸의 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소화에 5개 정도 쓰시려면 음식을 어느 정도 드셔야 되냐면, 아, 나 배부른지 안 부른지 잘 모르겠네. 이 느낌 나셔야 돼요. 자, 근데 대부분 식사를 하시게 되면서 어떠냐면, 좀 배부르게 먹거나, 많이 배부르게 먹거나,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자, 조금 배부르게 먹으면 6개 쓰고요. 좀 더 배부르게 먹으면 7개 쓰고요. 진짜 배 터질 것 같이 먹으면 10개를 써버립니다. 자, 그러면 대사라는 일을 해야지 내가 건강한데, 대사라는 일을 어때요? 남은 그 효소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합니다. 자, 소화에 6개 써보니까 대사에는 4개밖에 쓸 수 없어요.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자, 소화에 7개 쓰고 대사에 3개밖에 못 쓰니까 또 어때요? 대사를 2개 못한 거예요. 그러면 2개를 또 남겨놓게 됩니다. 자, 근데 친구 생일에 가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다 보니까 10개를 다 써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사에 쓸 게 한 개도 없어. 막 5개 또 남겨놓겠죠. 자, 이렇게 남겨놓게, 이렇게 진열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나의 뇌가 명령을 딱 내려줘요. 뭐라고? 아우, 야, 이거 너무 늘어뜨려놔서 내가 지저분해서 못 봐주겠다 하면서 내가 창고를 탁 지어줍니다. 창고가 지어지는 순간 뇌는 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창고에 비어진 공간에 여기를 한번 채워봐봐. 이런 명령을 내려요. 자,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나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나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앉아서 TV를 탁 보고 있는데 공유가 맥주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저 괜히 맥주 한 잔과 닭다리 하나가 뜯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채워볼래라는 명령을 나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런 현상을 내 몸의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살이 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인간은 어떠냐면 이 대사라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녁에 10시에서 11, 9시에서 10시부터 12시, 1시 사이에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그 시간 대부분 눈을 감아야 됩니다. 자,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겠죠, 그죠? 자, 근데 TRIT의 특정 프로그램은 3시간밖에 안 되는 이 집중적인 대사 시간을 15시간 동안 해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눈 떠 있을 때도 대사를 집중적으로 해주니까 내 몸을 어때요? 되게 건강하게 만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놨던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몸의 부피가 어때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체중이 1kg도 안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사이즈 부피는 어때요? 반드시 줄어들 거예요. 왜? 대사라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TRM를 선택하신 분들은 모링가 커리 강황이라는 슬렌다카라는 성분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휴식기 대사량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줘요. 내가 가만히 쉬어도 아무 짓도 안 해도 이 성분들이 들어가서 어때요? 대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 사이즈, 부피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TR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내 몸의 신진대사 기능을 되게 좋게 만듭니다. 자, 우리 신진대사 잘 되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리고 저기에 대사라는 말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을 분해해줍니다. 자, 이 해독 프로그램은 독소를 내 몸에서 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독소, 노폐물, 중금속은 모두 어디에? 지방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자, 독소를 빼다 보니까 지방이 같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은 지방으로 뺀 공간에 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겨두면은 뭔가가 채워지겠죠, 그죠? 자, 근데 거기에 근육을 채워 넣는 일을 합니다. 내가 단백질을 10% 이상, 15% 정도 충분히 먹을 때 내 몸에 있는 근육들이 어때요? 저 지방이 빠진 공간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요 없는 어떤 해독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 어떠냐면 나 이제 살도 빼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니까 튀긴 거 먹으면 안 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돼, 밀가루 먹으면 안 돼, 6시 이후로 뭐 먹으면 안 돼, 스스로 내 의지에 의해서 식습관을 조절하셨어요. 자, 근데 이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는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너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이런 호르몬이에요. 이 그렐린은 너 배고프지 더 먹어 더 먹어 이런 호르몬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 TR 프로그램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렙틴 호르몬의 스위치를 켜주고 그렐린 호르몬의 스위치를 꺼줍니다. 자, 그래서 식욕 조절을 저절로 조절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인슐린을 조절해서 혈당을 어때요? 적당한 범위에서 놀게 만들어주니까 식사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운동하고 단백질 먹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갓 태어난 애기 신생아들은 운동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사실 엄마가 모유만 주고 아니면 우유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은 계속 근육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몸에 원래 아디포넥틴, 이리신, 오렉신 등 운동에는 효과를 내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이 호르몬의 스위치가 켜져 있고 내가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근육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근육이 내 몸의 100 중에 8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호르몬의 스위치들을 켜줘서 활성화시켜줘서 내가 운동에는 효과를 내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호르몬들의 조절은 금방은 못 느끼세요. 대부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 그때 말씀하신 게 뭔지 이제 어때요? 이해가 갑니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소식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자, 근데 이걸 누가 증명했냐면 미국의 라이프젠 연구소라는 곳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원래 국립유전자연구소였는데 2011년도에 유스킨이 이 연구소를 완전히 사들였습니다. 여기서 28년간 어떤 실험을 했냐면 원숭이 두 집단을 두고 한쪽에는 100% 먹이를 줬어요. 한쪽에는 70%를 준 거예요. 자, 70% 먹은 원숭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이제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70%를 지속적으로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내 혼자 그거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이 TR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떠냐면 내가 100%를 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70% 정도 먹었는데도 배부르다고 충분히 먹었다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끔 내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조절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TR 프로그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잘 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절되시는 것들을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식습관 조절을 통해서 전신 해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가격이 누구는 200만 원, 누구는 300만 원, 어떤 분들은 어때요?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500만 원 이렇게 여러 돈이 사실은 제법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자, 근데 이 프로그램이 혹시 너무 비싸다라고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제가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하루에 세수도 2번 정도는 기본 하십니다. 샤워는 한 번은 꼭 하시겠죠, 대부분. 자, 목욕탕도 1, 2주에 한 번은 주로 가시더라고요. 자, 근데 내 몸속 대청소는 언제 한번 해봤을까요? 하루에 겉껍데기는 수도 없이 저렇게 씻고 있는데 속 안에 세포 청소 이런 것들은 되게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 두 번도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 몸속 대청소에 지금 어때요? 돈이 저만큼 들어가요. 30년 산 몸에 40년 산 몸에 한 번 저렇게 하는 거 어때요? 크게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자, 제가 얼마나 쓰나 이런 것들을 예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떤 집을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갈 거야. 너 그 집에 몇 년 살 거야? 라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년에서 10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10년 이상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거의 못 봤거든요. 자, 근데 10년 정도 살 집에 갈 때 그냥 안 가요. 벽지도 바르고 도배도 하고 뭐 해요? 가구도 좀 놓고 가전제품도 좀 놓고 막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테리어라고 부릅니다. 그거의 비용을 제가 얼마나 쓰냐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최소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는 들이신대요. 최소. 자, 그러면 내 몸속 대청소 비용은 지금 겨우 300에서 500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300에서 500만 원 드리는데 이 10년 살 집에 1,000만 원, 3,000만 원 드리는 거는 크게 안 아깝고 내 몸에 지금 300, 500 드리는 건 아깝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진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한마디 더 말씀드립니다. 너 앞으로 몇 년 살 거야? 물어봐요. 몇 년 살 거야? 저는 50대란 말이에요. 자, 근데 50대이신 분들은 최소한 30년 이상 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앞으로 30년 정도 더 살아야 되는 네 몸에 직접 300만 원 투자하는 거 너 어렵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아깝지 않거든요. 왜? 내 생명이 앞으로 최소한 30년 남았고 좀 더 재수 없으면 50년, 70년도 남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재수없게 오래 사시라고 제가 돼요. 이렇게 돈을 조금 한번 할 때 제대로 투자해서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하셔서 수상품을 받으시면 3개월 정도를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따지고 보면 6개월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로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저 내용을 조금 드렸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이게 사람을 살리고 삶이 바뀌는 TR 프로그램 33 헬시 클럽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혼자만 하시지 말고요. 이 33 헬시 클럽을 통해서 함께 건강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내 삶을 바꾸고 가족의 삶이 바뀔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